기가 막히네. 염증이 되는 또 독이 되는 음식은 다 제한했습니다. 서랍장에 있는 모든 가공식품과 그렇게 좋지 않은 기름들과 좋지 않은 식품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날. 지윤 씨의 높았던 염증 수치는 불과 5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대로 건강하게 원래로 키친 최지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것처럼요, 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저탄고지를 시작하면서 염증이 되는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먹는 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똑바로 알아야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안전한 기름을 만들기 전에 아주 짧게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요. 자, 트랜스 지방의 최악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요. 저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방 음식에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단지 둘 중에 많은 함량에 따라 그것을 포화 지방이다, 불포화 지방이다 말하죠. 불포화 지방산에서도 이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산패되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은 음식하실 때 어떤 기름 사용하시나요?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콩유, 참기름, 아보카도유, 올리브유, 버터 또는 기버터. 자, 이제는 제가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름 사용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힌트는 제가 이 함량이 높을수록 산패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보다 더 안전한 기름을 여러분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물성 기름인 돼지비계로 만든 라드유인데요. 앞부분에서 제가 염증 수치를 증명한 키토인으로서 제가 굳이 라드유를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신선한 아보카도유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라 해도 유통 과정에서 공기, 온도,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진행되죠. 특히나 산 넘어 바다 건너 해외에서 오니까요. 알 수도 없는 이 긴 유통 과정을 없애려면 제가 직접 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름이 라드유라서요. 두 번째, 지방 중 포화 지방이 높은 동물성 기름은 분자 구조의 사슬이 견고해서 열과 산소에 쉽게 산화, 그러니까 산패되지 않죠. 상온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기름입니다. 라드유는 포화 지방입니다. 아니, 산패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염증을 일으킵니다. 암도 염증의 일종이죠. 세포와 혈관을 망가뜨리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버터향이 안 맞는 음식도 있는데 라드유는 어떤 요리와도 담백하게 잘 어울리죠. 라드유로 만든 계란 후라이는 정말 맛이 끝내주죠.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칼보다 가위로 자를게요. 일단 저는 믿고 구입하는 단골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구입할 때 부탁드리니까 그때마다 아저씨가 잘 주시더라고요. 아마 폐기하시나 봐요. 정육점마다 돼지 들어오는 날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한번 가보세요. 지방은 산화되기 쉬워서 신선할 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만드는 법은 간단하니까 구입하신 당일 작업해주세요. 신선한 비계는 전혀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비슷하게 잘라주시고요. 다음은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씻어주었습니다. 양이 알맞는 냄비를 담아줍니다. 이때 바로 열을 가하시면 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여서 이 단단해져 있는 비계 섬유 조직을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줘야 기름이 골고루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불에 올리겠습니다. 처음은 수분을 다 날려야 하니까 중불보다 약간 센 불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집에 온 듯 구수합니다. 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이때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닥에 누르지 않게 또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용하게 끝날 거예요. 벌써 조용하죠? 저는 방목한 돼지 비계를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습니다. 혹시 구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려요. 저는 그냥 무항생제 인증받은 돼지 비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열을 가할수록 기름은 더 얻을 수 있지만 발연점도 간과할 수 없죠. 발연점,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시점입니다. 그럼 기름이 산패될 뿐더러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미세먼지. 그래서 조금 미리 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을 꺼도 잔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불을 끕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보시면 후라이드 치킨처럼 정말 맛있게 색이 났다.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연기까지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시간은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물을 붓고 켠 시점부터 불을 끌 때까지 16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색깔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정말 맛있게 생기긴 했죠. 돼지 껍데기와 같이 튀긴 이것은 유럽과 중국에서는 간단하게 향신료를 버무려서 맥주 안주로 인기라네요. 하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패스하고요. 지금 막 완성된 라두유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서늘한 곳, 베란다 같은 곳에서 완전히 식혀주시고요. 많은 양을 일주일 안에 소진하실 분들은 소독된 유리병에 넣어서 식혀주셔도 됩니다. 자, 좀 전에 튀겨진 비계색 비교 영상 보여드렸죠? 이번에도 오래 가열해서 발연점이 넘어서 완성된 라두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감 잡으셨죠? 자, 이렇게 산패와 발연점을 생각한 안전한 기름 만들었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이게 또 낭패예요. 보관은 냉장 말고 냉동해주세요. 그런데 냉동된 라두유 딱딱해서 사용하실 때마다 퍼쓰기가 힘드실 텐데요. 자, 그럼 깔끔하게 간편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네모판에 랩을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은 부어서 라두유를 굳혀주세요. 저는 냉동하겠습니다. 자, 굳혀진 라두유를 한번 사용하실 만큼의 포션으로 자를게요. 상온에서 2, 3분 놓아두었다가 자르시면 더 수월합니다. 랩을 먼저 벗기시고요. 자, 자르겠습니다. 마치 화이트 초콜릿 같아요. 제가 초콜릿을 맛있게 잘 만드는 사람이지만 맛있게 만든 멋진 화이트 초콜릿, 그런 봉봉보다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돼지의 비계로 만든 라두유 선물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선물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시는 분들은 뭘 좀 아시는 분들이겠죠. 자, 다 잘랐습니다. 이제는 통에 차곡차곡 쌓을게요. 유후! 완성이에요. 든든합니다. 오늘 뭔가 짜장이라도 해 먹어야 할 판이에요. 여러분 꼭 냉동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한 조각 팬에 넣고 계란 후라이 보세요. 맛이 끝내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저녁 되세요. 다음번에도 건강하고 심플한 레시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아룡!